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그럴 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아니면 많은 여당 지지자들이 이준석이 하기는 뭐래, 이준석이 어떻게 창당을 해, 계속 국민의힘에서 날 붙잡으라고 간보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창당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창당을 준비하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간보기를 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아니면 꼴보수 유튜버들이 이준석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탈당하지 않는다. 이준석은 간보기를 하고 몸값 올리기를 하고 있다. 창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정치를 좀 한다는 사람이, 정치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했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주워 담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준석 대표, 제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다고 제 댓글에 이준석은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준석을 좋아하느냐, 이런 악플들도 달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준석을 바라보는 이준석의 가치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창당을 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똑같이 해서 실패했다고 이준석이도 실패할 거다? 그러면 위인의 역사는 없었겠죠. 그렇죠? 위인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 위인전이 존재하겠습니까? 이준석이 위인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역사는 바뀌어가고 있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저는 그거는 믿습니다. 이준석이 위인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준석이를 조롱을 했습니다. 창당을 어떻게 해? 본인들이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못할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 오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준석 현재까지 입당원서 5만 명, 온라인 입당원서 5만 명 받았고 1000명이 넘는 지역, 1000명이 넘는 지역 11개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1월 20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창당대회를 갔습니다. 이 창당대회는 거창한 것 같지만 그 물밑에서 그 백조가 발을 젖놓고 했었던 것은 5만 명이고 11개 지역이 1000명 이상 당원을 확보한 것이고 창당대회는 그냥 물 위에 떠있는 90%에 지나지 않는 요식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창당 준비는 이미 마쳤고요. 선관위에 신청도 이미 돼 있습니다. 창당 신청을 이미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새로운 신당을 만들거나 군소정당을 만들 집단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들이 이준석 빅텐트 안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시끄럽습니다. 누가 이준석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저렇게 독불장군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하겠냐. 제3신당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3정당이 의원석 20석을 확보를 해서
원외 정당이 되느냐, 아니면 6명 이상 넘어서 국가의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비판에서 창당을 못한다 해서 이제는 몇 석의 의원을 확보할 것이냐로 지금 얘기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슬며시 못한다고 했던 그 말은 해명도 없이 슬며시 이제 얘기가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 탈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민주당의 또 다른 3인 김종인, 이원욱, 조응천, 이 3인이 이낙연 대표하고 이 3인이 의견을 일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는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 3명은 이낙연 전 총리한테 국회의원도 출마하지 마라, 대통령 후보도 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라고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왜 이런 것을 이낙연 대표한테 강제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네들끼리도 아직 뜻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과 같이 제3정당을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내 의견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또 일부 참새들은 이준석이가 지금 그렇게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 즉 갑질을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원석 전 정의당 대표,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이부영 씨 비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3지대 플랫폼이라는 당신과 함께를 또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새로운 선택, 양양자 의원도 지금 새로운 정당을 지금 창당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태섭 의원과 이준석 대표 3-4시간 토론을 같이 한 바 있고요. 양양자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 또 3-4시간씩 여의도 재건축조합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청계천만큼의 거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자, 금태섭, 이준석 이 3사람의 장자방이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을 센터로 해서 이 3사람은 자연히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이준석 대표하고 공감대가 넓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각자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공감대를 이루어서 보수 이런 이념을 깨부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뭉쳐야 싸움질을 안 한다. 그리고 나눠먹기, 국회의원 빨치 달기 위해서 나눠먹기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철학이 이준석 머리에는 확고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바깥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우리 한꺼번에 모여서 토론해서 국민 앞에 약속을 해서 우리 새로 만들어지는 이 빅텐트 제3지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러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철학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있다. 왜? 입당 원서가 지금 5만 명, 1,000원씩만 당비를 내도요. 한 달에 5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당 얼마든지 운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 뭐죠? 돈 안 드는 정치. 3천만 원 드리고
당대표 된 이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명 1,000원씩만 내도 5천만 원. 당 운영 왜 못합니까? 조직 만드느라고 다 정당 돈 쓰는데 이준석 대표는 조직 만드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이것이 기성 정치인하고 이준석이 다른 점이고 이준석 대표의 강점인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엄청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김용남이라는 수원 어느 지역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준석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은 나를 개인적으로 비판한 건 비판한 것이고 당신이 이 새로운 선택에 당원이 되고자 한다면 받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대한민국 정치개혁, 정치혁명이 뭐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사감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당 새로 제3지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렇지만 우리는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끼리는 뭉칠 수 없다. 이것만큼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치 철학이 성공한다면, 제3지대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정치적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준석 죽이기를 멈출 때가 됐다.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준석 죽이기는 멈출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